안녕하세요. 속다이몬드 조대근입니다. 네, 오늘 테마 강의는 책을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Just shut up and do it. 그냥 닥치고 해라.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제목 너무 좋습니다. 그냥 닥치고 하시면 됩니다. 네, 당신의 목표를 정복하기 위한 7단계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강사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정리한 책인데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어떤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의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아마 저나 오늘 줌으로 이거를 보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성공의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습관들입니다. 부정적인 습관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 우리들이 하는 행동의 95%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최악의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변명하는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실패의 언어를 없애라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정복하기 위해서 7단계 중에서 왜 첫 번째가 이거로 나왔을까? 저는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행동해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부정적인 습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즉 뭐냐면 이런 습관들이 내 몸에 딱 익히게 되면 몸이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정적인 친구들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매사가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 그 자녀들을 만나면 그 자녀들조차도 부정적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녀가 얘가 좀 부정적인데 왜 나를 안 닮았지가 아니라 너를 닮은 겁니다. 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큰 장애물은 부정적인 습관들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책임을 져라. 당신의 인생의 책임을 져라. 즉 뭐냐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책임감에 있답니다. 책임감에. 내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느냐 못해느냐의 어떤 그런 책임.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래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책임에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의존성을 벗어라. 누가 뭐를 해주겠지, 내가 할 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이 시간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제 둘째가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데 직장을 다니니까 오면 물어봐요. 오늘 뭐 했냐? 그러면 아빠 짜증나. 우리 그 대리가 자기도 안 하는 거를 나한테 시킨대.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그러면서 일을 배워가. 회사에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얘가 부정적이 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대리가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 시켜. 그러면 언제 자기가 일을 배우겠어요? 네가 매뉴얼을 보고 그러면 네가 일을 부닥치면서 그 대리한테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해가면서 네가 배워가.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비즈니스 특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스폰서 잘 안 도와줘요. 파트너를 똘똘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네가 안 똘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안 도와주잖아. 안 도와줬잖아. 네 파트너들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존성을 버리라는 거죠. 야매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즉 내 사업, 그 다음에 당신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 의존성을 좀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존성을 좀 벗고 내가 개별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스폰서가 조금만 도와주면 고맙지 않나요?
근데 스폰서가 날 도와주겠지. 그러는데 안 도와주면은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스폰서는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준 그 자체로 만족을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스폰서를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남들처럼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면서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 계속 또 나오고 있죠. 부정적인 습관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시기가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일 나죠. 질투, 분노, 두려움, 의심. 타인의 말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좀 제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 분노가 들어온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편하게 스폰서한테 전화하세요. 스폰서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그럼 만나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들이 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듣는 음악 또는 듣는 성공자의 어떤 스토리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멘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말라. 누군가를 비난하면 재밌는 건 나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가감히 나아가라. 앞으로 가감히 나아가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실행하는 힘이랍니다. 실행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루스 바톤이라는 사람이 내면의 힘이 환경보다 우세하다고 과감히 믿는 사람이만이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자질은 실행력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실행하는 힘, 이게 가장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은 실패의 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은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분명한 거는 장애물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실패의 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감히 나아가라. 두려움과 마주하라. 여러분들 두렵다고 피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두려움과 마주하라. 두려움과 마주해야지만 내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왜 저기서 이 책에서 계속 두려움, 성공의 장애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과 마주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 환경이 좀 바뀌면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저는요 막 즐겁고 내가 한 학년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학교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를 가니까 회사에서 부서 바뀔 때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원만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만 계속 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아메이를 처음 전달받을 때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민 가려고 했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민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메이만 내가 아메이를 잘할 수 있을까? 결혼하게 됐어요.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매 순간이 뭐예요?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따라다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한다, 아니면 3%가 6%를 도전을 한다, 6%가 9%로 간다, 9%가 SP를 간다, 에머럴드가 간다, 보석펜을 간다,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아니에요? 두려우면 손가락 좀 이렇게 두려우세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 다 두렵네. 예, 다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심동부 사장님 막 두 눈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두렵다고 말씀하셔요. 예,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라. 그 다음에 거절을 잊어라. 많은 거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거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셔야지만 돼요. 제가 아메이를 한 23년 하다 보니까 명단이 고갈됐습니다. 명단이. 그래서 아메이 하는 그룹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안 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다 거절을 했겠죠. 1차 거절을 했겠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이런 건데 이 거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한비아사님한테 전달하는데 한비아사님이 나한테 거절을 했어.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만날 때마다 저분은 나를 거절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세요. 그냥 저 사람의 스타일이지. 근데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내 얘기를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지만 되지. 저 사람 나한테 거절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거절했는데 그리고 2년만 지나보세요. 다 거절했어. 다.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으셔야지만 되고요. 두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도리어 두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행동을 할 때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실패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퍼센트에 계신 분들, 아마 SP 되신 분들, 여러분들의 에메랄드, 보석핀 이상,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사장님 이분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가 이 사람은 안 돼. 너 실패할 거야 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해봐. 안 돼요. 웃기지 마. 해봐.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거예요. 리더들은요, 실패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분은 리더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실패를 안 했을까요? 두렵지 않아서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감히 나가시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라고 하네요.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열정,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정을 넘은 열망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브론즈 빌더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되고 싶어도 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너스 30%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도전하시라는 거죠. 1000만, 1100을 도전해 보시고요. 1500을 도전해 보시고요. 뭔가 열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라는 거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근데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담하고 큰 목표를 가져라.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에메랄드로 만족할래요. 죽을 때까지 에메랄드 안 되겠어요? 에메랄드 되면 그래도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표를 크게 가져야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이루는 것도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를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밖에 못 갔는데 지금은 한 500명이 막 도전한대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베이스 캠프의 수준을 높였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예전에는 한 3,000m였다면 지금은 6,000m로 올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을 가서 깃발을 딱 꽂는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베이스 캠프의 목표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8,000m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3,000m에서 출발할 때는 100명도 못 갔어. 근데 6,000m
도전을 하다 보니까 뭐 500명, 600명씩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즉 뭐냐면 대담하고 큰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냥 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아가 아니라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변화시켜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예요? 부정적인 습관들을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습관들이 변화되고 없애다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 5시 반에 출근했다가 저녁 뭐 9시, 10시에 들어가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를 전달을 받고 희망이라는 게 생기면서 책을 보게 되고 성공자의 응원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그냥 목표 없이 살던 사람이 목표라는 걸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런 것들. 이게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속다이아몬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단계. 여러분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당신의 가치, 여러분들의 비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션, 여러분들의 목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 등이 필요한 겁니다. 목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그냥 난 다이아몬드 갈 거야 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가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크게 가지셔야 되고, 그게 또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나의 많은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목표 설정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A스텝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5번째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라.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있다 하지. 나 10분 있다 하지. 나 10분만 일어났다 자지.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저희가 5시 30분에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면 집 앞이 교회이기 때문에 5시 13분에 5번 울리게 해놓고요. 5시 17분에 5번 울리게 해놓고요. 5시 23분에 5번 울리게 해놔요. 그러면 5시 13분에 딱 울리면은 딱 들으면은 17분에 해놨지 딱 꺼요. 그리고 17분에 좀 있다가 또 울려요. 그럼 23분에 했으니까 그때 일어나도 되고 또 꺼요. 23분에 울리잖아요. 그러면 잠깐 한 5분만 있다가 일어나야지. 뛰어가면 1분이면 교회 가니까. 그러다 보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6시야. 새벽기도 못 간 거예요. 이게 미루는 습관이구나. 미루는 습관. 조금만 있다 갈게. 5분 있다, 10분 있다. 이 미루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10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미 전달해 보셨잖아요. 야, 나 지금 애가 좀 어려. 1학년 들어가면 할게. 1학년 들어갔어. 야, 애가 학교 갔다 금방 오네. 내가 애 중학교 들어가면 할게. 뭐 중학교 또 들어갔어. 그럼 중학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잡아야지만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대학 들어가면 할게. 다 늙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습관을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성공은 일을 완수하는 습관에서 온다고 합니다. 일을 완수하는 습관.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미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아마 여기 화면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성공하는데, 목표를 갖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3번째,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해요?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뭘 여러분들이 망설이게 합니까, 여러분들?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게으름?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몰라요? 모르시죠? 모를 것 같아. 나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가? 그 원리를 찾으시라, 원리. 저는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현상을 그냥 이렇게 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 현상이 왜 생겼을까? 원리를 좀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것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가? 우리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망설이게 하는가? 나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정확성의 부재. 정확성의 부재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뭐가 정확한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그다음에 열정의 부재. 그다음에 우선순위의 부재. 요새 뭐 2030 뭐 그런 젊은 친구들은 인생이 다야 뭐 놀다가 가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일, 그 다음에 5번째가 준비성의 부재.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냥 해보지는 없어. 체력의 부족, 지식의 부재, 의지력의 부재.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 7가지, 8가지 중에 다 있지 않나요? 나는 없어요. 그러면 9가지, 10가지 중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망설이게 하는 거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행동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행동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내가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랠리 세미나도 2시간짜리지만 뭐 랠리가 있고 뭐가 있고 많잖아요. 큐시트가 다 있어요. 여기서 2시간짜리 하는 미팅도 큐시트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품 강의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도 앞에 뭐 음악도 놓고 모두 놓고 뭐가 있어요? 순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갔다가 뒤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없으면 꼭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멍난 일을 집중해서 하십시오. 왜? 구멍이 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구멍이 나는, 빵꾸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보상하라. 내가 잘했으면 나를 위해서 보상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시작해라. 당장. 그 다음에 하나씩 집중하라. 하나씩 집중하라. 그 다음에 업무를 마무리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라. 마무리하는 승리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무리 없이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마무리하는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6번째가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 것처럼 배워라.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뭐를 하시겠어요? 멘탈이 좀 강하셔야지만 되는데, 멘탈이. 난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사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생을 살 것처럼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거. 지식과 기술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 지식, 기술. 여러분들의 암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전달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소비자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의심과 두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고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지? 우연히 귀인을 만나지? 저는 우연은 없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열심히 다했을 때 그 우연도 찾아온다는 거고요. 백만장자가 되어라.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백만장자 다 되는 거야, 우리. 백만장자 클럽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어쩌다가 연락 없는 친구가 전화가 와. 그럼 여러분들, 얘가 왜 나를 왜 보자고 그러지?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나? 혹시 뭐 차를 사달라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호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구나. 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백만장자가 되어라.
성공하는 사람은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한다. 제발 부탁인데 계획 좀 하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계획 좀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 잡고 저녁에 들어가면 나는 오늘 뭘 했는지 체크하고 하다못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은 좀 세우면서 좀 해요. 그날 하지 말고. 알았죠? 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배우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물이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들어라. 강연, 세미나, 워크숍 참석해서 전문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책을 참 많이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사달라고 돈을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세열했어요. 야, 너 책 안 읽냐? 책 좀 읽어라. 야, 너 군대 있을 때도 한 100권 읽고 나왔잖아. 그랬더니 아빠 요새는 유튜브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다 있더구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강의도 다 있어요. 요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강의들. 여러분들 원팀에서도 유튜브 다 보내잖아요. 구독하셨어요? 좋아요 눌러요? 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 다음에 7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성공의 원칙은 뭐예요? 시작하기. 그 다음에 굳게 버티기. 시작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일단 끝까지 가는 거가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스 미팅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제가 아메 사업을 전달받고요. 10개월 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사업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9개월 25일까지만 아메 사업을 하고 아이씨 내가 안 돼, 사업 안 돼, 못하겠어 라고 안 했다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9개월까지만 하고 나 못했어. 한 달을 못 참았어. 한 달, 막 10개월부터 막 다운들이 생겨가지고 세미나 때 2명, 4명, 8명씩 나왔는데 9개월까지만 딱 하고 안 되나 봐 그러고 포기했으면 지금의 속 다이아몬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버티라는 겁니다. 시작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끈기와 자기 통제.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멋지게 성공하는 것부터 당신을 막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와이프? 남편? 다 뻥입니다, 뻥. 나야, 나. 다 핑계예요, 그거 다 핑계. 예. 나 자신이지, 뭐. 맨날 얘기하면, 와이프가 못하게 해요. 남편이 뭐 못하게 해요. 남편이 뭐 못하게 하니까 잠수 타고. 중요한 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저는 전번에 유윤희 사장님 여기 강의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형사시래요, 형사. 무서운 형사. 근데 아메이를 한다고 잠실로 부르시더래요. 잠실로 딱 부르더니 커피숍에서 커피를 쫙 사주더니 아메이를 할래? 그러면 나랑 이혼하자라고 탁 서류를 딱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안 할게. 근데 그분은요, 당신 나랑 이혼 못 하잖아. 1년만 시간 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1년 안에 SP, GP, 플래티넘 SP 가셨다 그랬나? 아무튼 핀을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남편이요, 막 인스타에다 여행 갔다 뭐 글을 썼는데요. 생긴 거는 형사신데 글은 여성 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나요. 남편도 아니에요. 형사 남편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우리 경찰서 가기도 무서운데. 근데 강력계래, 강력계.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긴 거예요. 오직 나.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스스로 반복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멈출 수 없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스스로 성공할 거야 라고 계속 여러분들의 몸이 나는 성공자라고 얘기하면서 기억을 시키시려는 겁니다. 한계란 없다. 한계란 없다. 나는 여기까지예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감 있고 유능하고 끈기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는 것에 한계는 없다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한계야 나 여기까지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로 한계란 없는 것. 인간에게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거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비밀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같다. 시작한 다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누구는 잘나서, 암의 사업 잘나서, 잘생겨서. 아니,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도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머리카락도 많은데 왜 못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공의 비밀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같아요. 그건 뭐다? 시작한 다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냥 닥치고 하라의 마지막 장입니다.